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58세 이정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남편 김정호와는 24세에 만나 결혼해 아들 하나를 얻었죠. 그 아이가 지금 30이 된 아들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아니 어쩌면 아직도 믿기 힘든 황당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럭저럭 평온했어요. 남편과는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 저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화 수업을 들으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학원 원장이자 제 수업의 강사였던 정우 씨와 눈이 맞았어요. 그 당시 남편 학원은 젊은 강사들로 이뤄진 나름 유명한 영어학원이라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학원 사업에서 손을 떼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 후 회사는 그만뒀지만 부모님께 증여받은 작은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돈을 좀 벌었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 쌓아온 부동산과 상가, 임대 수입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며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갑작스런 그 말에 저는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결혼이라니요. 그래, 어떤 아가씨야? 회사 동기 친구예요. 이름은 김지영이고 회사원이에요. 지영 씨 직장도 우리 회사 근처라서 우연히 모임에 참석했다가 알게 되었어요. 엄청 착하고 다정해요. 엄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으로 초대하려고 해요. 괜찮죠? 아들이 소개한 지영은 아들이 말한 대로 싹싹하고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도연이보다 6살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처음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맘에 좀 걸렸지만 도연이를 알뜰살뜰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맘이 놓였습니다. 지영이 도연보다 나이가 많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단아하고 예의 바르고 눈웃음이 고왔죠. 그날 남편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지영과 도현,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오다 낯선이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남편이 아주 놀라더군요. 여보, 도연이 색시감이래요. 도연이가 인사시킨다고 데려왔어요. 당신 며느리 참 예쁘죠? 순간 지영도 흠칫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환히 웃으며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어색한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함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도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솜씨가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잘할게요.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휴 아니야. 우리 도연이랑 행복하게만 살아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그날 이후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난했고 남편도 아주 반듯한 아가씨네라며 흐뭇해했죠. 결혼식 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귀한 만큼 며느리한테도 잘해줘야지. 그럼 그래야지 도연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니 며느리가 더 예뻐 보이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우리 부부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만 함께 살아도 되냐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저 역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집도 넓었고 가족이 함께 산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지는 순간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2층 방에서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내려갔는데 1층에서 들리는 작은 속삭임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영아,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내 목소리를 들으니 이상하다. 아버님 아니, 정호 씨, 그땐 내가 정말 어렸잖아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호 씨, 그땐 어렸다고? 아니,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지금 저 사람들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며느리가 남편 이름을 그냥 부른 거지? 귀를 의심하며 문 틈 사이로 보니 남편과 며느리가 조심스레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때 우리가 선택을 달리했다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갈 길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그때고 무슨 선택이지?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관계야? 며칠 동안 저는 미칠 듯한 혼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했지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우기면 어쩌나 싶어 입을 다물었죠. 그 대신 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정우 탐정님이시죠? 의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조사해 드릴까요? 내 며느리 김지영과 그리고 내 남편 김정호, 이 두 사람 사이를 알아봐 주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감추고 싶은 진실을 파헤치는 곳. 이제 제 삶이 그런 걸 필요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3주쯤 지났을까요? 박 탐정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네, 괜찮아요. 다 들을 준비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정호 씨와 김지영 씨는 4년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뭐라고요? 김지영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김정호 씨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만나 교제했었더군요. 학생과 강사의 신분으로 둘은 3년 가까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근무하던 강사와 학생을 수소문해서 얻은 정보라 확실합니다. 그 당시 김지영 씨가 유학을 가며 헤어진 걸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4년 전이라니 그때 남편은 이미 나와 결혼한 상태였고 아들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며느리와 연애라니요? 그때 끝난 관계라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두 사람이 단둘이 연락한 기록이 꽤 있고 김지영 씨가 도영군과 결혼 전으로도 시아버지인 김정호 씨와 따로 만난 정황이 일부 포착됐습니다. 탐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남편의 예지 연인이라니. 시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인 며느리를 만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들과 마누라 몰래 그 둘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맞이할 충격을 생각하니 서둘러 폭탄 같은 이 일을 남편과 해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며느리 그 아이랑 무슨 사이였죠? 무슨 소리야, 당신. 다 알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 말아요. 탐정을 붙였어요. 당신이랑 그 아이 14년 전에 연애했다는 거. 남편은 처음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사진 몇 장을 보여주자 결국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땐 호기심에 몇 번 만난 것뿐이야. 정말 몰랐어. 이 애가 이렇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다니요? 결혼 전에 한 번이라도 말했어야지. 우리 도연이가 뭐가 돼요? 그땐 이미 끝난 사이였고 다시 연락도 한 적 없었어.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을 부르는 호칭, 당신을 정호 씨라고 부르던데? 그야 뭐 시아버지니까 며느리를 아껴주는 거지. 닥쳐요. 더러우니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말아요. 역겨워. 남편은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쏟아붓고 싶은 말들이 수백 가지였지만 아직은 아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모든 것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 둘이 단순히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 끝났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이어지고 있었고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그 불길한 예감은 몇 주 뒤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남편 김정우와 며느리 김지영의 과거를 알게 된 그날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믿으며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이제는 낯설고 숨조차 쉬기 힘든 공간이 되어버렸죠. 며칠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아들이 모르게 조용히 이혼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부정을 반복했고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얼굴로 제게 다정히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김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장할 때 제가 도울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번 달 관리비는 제가 대신 낼게요. 도연 씨랑 제가 전기를 많이 썼거든요. 죄송해요. 다음 달엔 아껴 쓸게요. 예전 같으면 기특하다 칭찬했겠지만 지금은 그녀의 말투 하나하나가 제 속을 긁어놓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과거에 내 남편과 연애한 여자라니, 그런 아이를 내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니, 생각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래층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지막이 말하는 목소리 조용히 다가가 문틈을 통해 확인한 순간 저는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호 씨, 이대로 밀고 나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자. 저 여자 고집이 워낙 세서 쉽게는 안 무너질 테지만 결국은 사인하게 될 거야. 도연이 일이라면 뭐든 하는 여자니까. 도연이도 제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설득하면요. 그래,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저 여자 재산은 다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내 재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단순히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공모자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내 재산,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이 두 사람이 가로채려 한다니 머릿속은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요. 당신과 지영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아. 무슨 말이야? 우린 오래전에 끝난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 또 의심하는 거야? 당신 의부증이야? 의부증. 참나, 내가 귀가 멀었을 것 같아? 어젯밤 너희 둘이 하는 말 다 들었어. 내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한 척하며 웃음을 지었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그냥 농담 같은 얘기를 한 건데 그딴 농담을 밤중에 속삭이며 해?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만? 당신 지금 지영이랑 짜고 나를 농락하고 있는 거잖아. 짜다니. 그 애는 우리 며느리야. 우리 도연이 아내고 내가 아끼는 가족이야. 아끼는 가족, 아끼는 불륜녀 아니고.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도 둘 사이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평소 그동안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제 명의의 부동산 서류를 찾기 시작했고 지영도 슬그머니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기회에 도연 씨 이름으로 집 한 채 정도 미리 증여해 주시는 건 어때요? 갑자기 그건 왜? 요즘 부동산 세법도 그렇고 어차피 나중엔 다 도연 씨 거잖아요. 미리 증여하면 세금도 줄고 좋죠. 저희 둘이서 언제 돈 벌어 독립하겠어요? 원래 결혼 때 남자 쪽에서 집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사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구나. 그 후에도 지영은
여러 번 증여에 대해 넌지시 말했고 남편 역시 우리 도연이도 이제 장가갔으니 미리미리 정리해주면 좋잖아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명의의 부동산부터 도연이에게 증여하는 게 어때요? 참 이상하네. 그동안 당신은 그런 얘기 안 했던 사람이잖아요. 내 거는 우리 노후를 위해 남겨둬야지. 우리도 늙었고 노후 웃기네. 우리 둘에게 노후가 필요할까? 그리고 내가 당신 노후까지 걱정해야 해? 그 순간 남편은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섭섭하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언젠가 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때 도연이랑 지영이가 제대로 살려면 재산이 필요하잖아. 그 재산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당신이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우리 도연이 몫은 챙길 테니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을 줬죠.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암묵적인 반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지영이 제 명의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몰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외출했다가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재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언제 매입한 거지? 와, 우리 어머님 생각보다 알부자시네. 이 건물은 대출도 없네. 이건 시세가 꽤 올랐네. 이 정도면 금매로 팔아도 남겠어. 지영은 서재에 제 개인 서류함을 열어놓고 부동산 서류들을 꼼꼼히 훑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방 청소 좀 하다가 그냥 궁금해서 남의 서류를 멋대로 봐도 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도연이랑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 그 미래가 내 걸 훔쳐서 만드는 미래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만 굴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 너도, 내 시아버지도, 내 눈앞에서 둘 다 꺼져.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 저를 정면으로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생각? 저희가 이혼이라도 하면 도연이가 받을 상처는 어쩌시게요? 그이가 날 사랑하는 건 아시잖아요. 저를 못 잊을 거예요. 방황하다 결국 저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계속 지지해 주시겠죠.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고 싸늘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래? 너와 네 시아버지는 날 얕잡아 봤어.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그날 밤, 저는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혹시 남편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넘기도록 서류를 조작하거나 압박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하시면 명예, 이전이나 재산 강탈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둘의 장난을 허용하지 않기로요. 그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든 반드시 증거를 잡아 법적으로 응징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인 건 남편과 며느리였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느닷없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내자. 이런 결혼 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년 때문이지? 당신 며느리 때문이지? 그 애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우리 관계는 당신이 알다시피 다 끝난 거야. 그리고 며칠 뒤 지영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사실 혼자 참고 견디려고 했는데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 하셔. 우리 행복을 위해서라도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 뭐라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에 아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저 둘 편으로 돌아서는 건 아닐까? 남편 김정호와 며느리 김지영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가족처럼 행동했지만 뒤로는 서류를 뒤지고 재산 이전을 권하고 심지어 아들을 제 편에서 떼어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었죠. 특히 지영은 교묘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언제나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로 행동하며 제 말은 모두 과장된 피해망상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도연 씨,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난 끝까지 노력할 거야. 지영 씨, 고마워.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분가하자. 난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 재산이고 뭐고 관심 없어. 그냥 당신이랑 잘 살고 싶은데 어머님은 왜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그녀의 눈물 연기 앞에서 아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아들은 더 지영의 말에 흔들리는 것 같았죠. 엄마, 지영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봐도 요즘 엄마가 집사람한테 화를 너무 내시는 것 같아요. 도연아, 엄마가 왜 이러겠니? 증거가 있어. 내가 다 들었어. 무슨 증거요? 그냥 우연히 들은 대화에 엄마가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보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늦게 집에 돌아왔고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와 피곤해 먼저 씻고 자고 있었나 봅니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1층 거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히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 아들은 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러 내려온 아들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송두리째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님도 슬슬 지치신 것 같고, 그래,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돼. 재산 일부를 도연이 명의로 넘기게 만들고, 그 다음은 내가 설득해서 내 몫을 챙기면 돼. 아니, 우리 몫이죠. 그래, 우리 몫. 근데 도연이는 눈치 못 채겠죠? 그놈은 바보야. 어릴 때부터 어리숙한 게 착하기만 했지. 아직도 우리 과거도 모르고 있으니 말 다 했지. 지금도 너를 천사인 줄 알잖아. 어미랑 갈라놓는 건 시간 문제야. 하하.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너랑 나랑 둘이 이 많은 재산의 주인이 되고 둘이서 편한 노후를 누리면 되는 거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도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문 뒤에 서 있었고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뭐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 과거, 재산, 갈라놓는다고?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했던 말들, 아버지가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낸 이유, 어머니와의 갈등, 모든 게 이 두 사람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었다는 걸 그제야 도연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지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영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일인데 그렇게 무거운 얼굴로 불러? 너, 우리 아버지랑 예전에 알던 사이였니?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니, 그냥 내가 학생 때 학원에서 잠깐 뵌 적이 있을 뿐이야. 기억도 잘 안 나. 그게 다야? 응, 다야. 그래? 이 집 안주인이란 말은 또 뭐야? 그녀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집 안주인은 내가 되는 거잖아. 별 의미 없어. 지영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어제 다 들었어. 너랑 아버지가 한 대화 전부. 그 말에 지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두 사람 아주 오래전에 잠시 만난 적 있었어. 그게 다야. 그때는 몰랐지. 당신 아버지인 줄 알고 처음엔 놀랐는데 이미 지난 일이잖아. 그런데 왜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어? 왜 내 어머니 재산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워? 그건 당신이랑 나, 그리고 아버님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어. 더 나은 미래? 내 엄마를 배신해서. 어머님은 당신을 평생 잡아둘 거야. 당신을 마마보이로 만들고 계시잖아. 당신은 몰라 어머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는 당신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주려고 한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돈이잖아. 우리 엄마 재산이잖아. 그 순간 지영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차갑게 바꾸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맞아. 난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어머니 재산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 그리고 솔직히 당신 아버지가 나를 잊지 못했대. 그 사람도 내 편이야. 우린 한 배를 탄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가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와 한패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너 정말이지 사람이 아니구나. 도연아,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결국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라고? 넌 지금 내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 아니야. 난 당신을 구하고 있어. 어머니가 가진 건 다 당신 거잖아. 그걸 조금 빨리 가져오는 것뿐이야.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하고 아내를 감싸고 아버지를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도 아버지도 다 끝났어.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어머니가 맞았어. 지영과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나를 속이고 있었어. 내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무너져가는 이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그래? 갑자기? 엄마, 말이 다 맞았어. 지영이 아버지랑 과거에 연애했었고, 지금도 한패야.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말, 그러나 듣기 힘들었던 말, 아들이 몰랐으면 했던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어. 도연아, 이제 우리가 막으면 돼.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 절대로 그 둘이 원하는 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야.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죠. 그래, 이제부터다. 나를 무너뜨리려던 그 둘. 이번엔 내가 그들을 무너뜨릴 차례다. 도연이 이 끔찍한 진실을 듣기 전 나는 도연에게 얘기를 했지만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를 들은 도연은 끝없는 터널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들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 만큼 강력했고, 동시에 이 집안을 송두리째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내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했고, 나는 지켜야 했습니다. 내 아들 도연의 미래도, 내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재산도, 그리고 내 자존심도. 며칠 후, 나는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도연아,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말만 들어. 제발. 아들은 지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영이 얘기해요? 그래. 많은 증거가 있어. 나는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탐정이 정리해준 두꺼운 자료 묶음이었습니다. 거기엔 정호와 지영의 과거 연애 사진, 문자 내역,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그들의 비밀스러운 접촉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기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내 지영이가 너 몰래 너의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야.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문자가 아니야. 그날 밤 네가 들은 것처럼 두 사람은 과거의 연인이었어.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였대요. 옛날 일 가지고 지금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건 내 아버지가 나 몰래 처리한 부동산 이전 서류야. 내 아내가 옆에서 서류를 관리했고 내 재산 일부가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어. 도연의 입에서 짧은 신음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 집에서 두 년놈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어. 내 재산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있고 우리 둘을 가지고 놀고 있어.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영이가 그럴 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믿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이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는 한때 내 아버지의 여자였고 지금도 한편이야. 나는 마지막 카드,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익숙한 두 목소리. 정호 씨,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도연이만 잘 구워 삶으면 어머니가 곧 증여할 거예요. 좋아. 너는 도연이만 잘 달래면 돼. 저 여자는 도연이를 걸고 넘어지면 맘이 약해질 거야. 걱정 마세요. 일단 도연이만 모르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숨소리 하나, 말 한마디 없이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게 다 진짜예요. 그래도 설마 했어요. 그날 지영이가 우리 미래를 위해 엄마의 재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보같이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래. 안다. 엄마도 다 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거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영과 정호가 다정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도연의 눈빛을 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영.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손에 쥔 자료를 그녀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날렸고 문자 캡처들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아버지랑 연인이었고 엄마의 재산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다는 걸.
그건 옛날 일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 일이에요. 옛날 일? 그래, 그랬지. 당신이 옛날 일이라고. 그럼 이건 뭐야? 도연은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어요. 도연이만 잘 설득하면 끝이에요. 지영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호가 도연에게 다가오려 하자 아들은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아버지는 입 다물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버지예요. 도연아, 나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아버지의 상간녀였던 내 아내랑 짜고 우리 엄마 재산을 훔치려던 게 나를 위한 거예요? 도연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느낀 남자의 눈빛이었고 한 가족을 갈라놓을 결심을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지영은 울부짖었고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듯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요.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김지영, 당신도, 아버지도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영이 울먹이며 다가갔지만 도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 씨, 제발 믿어줘. 난 당신을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내 어머니를 이용해서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조종하려 한 게 사랑이야? 정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러지 말자.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내 아내와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어머니를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그 말에 지영은 무릎을 꿇었고 정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허무함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모두 나를 배신했고 내 아들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도연의 어깨는 세상 누구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걸 내가 감당하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배신과 분노, 그리고 깨달음이 만들어낸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영과 정호가 사라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들, 그들이 건드린 내 삶의 잔해들을 수습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날, 집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제까지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오가던 공간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들판처럼 텅 비어 있었고 공기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떠돌았습니다. 도연은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퀭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진실을 보고 결단을 내렸잖아. 하지만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영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용서되진 않아. 너는 지금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직 남은 상처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한 통의 등기우편. 보낸 사람은 지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그의 남편인 도연을 상대로 이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미친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은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과의 결혼 생활 중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혼인기간 중 생활에 기여했으니 내 재산 일부를 분할 청구.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소송까지 예고. 이쯤 되니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복수였고 동시에 마지막 한 입이라도 더 빼앗아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재판에서 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녹취록과 자료는 치명적이에요. 변호사의 말에도 내 마음은 쉽사리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러서는 법이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한 달 후, 법정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지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단아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뻔뻔하고 차가운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또렷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부부였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미 끝난 과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악마 취급하며 이 가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피고 김지영과 제 남편 김정호 사이의 최근 통화 녹취입니다. 도연 씨만 잘 설득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머니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정호 씨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었죠. 그러나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농담치고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군요. 그리고 이 자료들. 그는 사진과 문자, 내역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지영 씨,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일치합니다. 과거 연애 관계와 현재의 재산 관련 움직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날 재판은 나의 압도적인 우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내려진 판결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 기각, 명예훼손 혐의 없음, 김도현과의 이혼 청구 인용. 지영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지영은 한밤중에 내 집 앞까지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날 망쳤어. 도연이도, 당신도 모두 날 이용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울었지만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야, 김지영. 너는 내 선택의 대가를 치른 것뿐이야. 그 말이 문틈을 넘어 퍼져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못 본 거죠. 아버지와 지영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 누구도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야. 도연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더 이상 그런 일 없게 할 거예요. 아니야, 도연아. 엄마가 널 지켜야지. 넌 아직 젊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도연은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이 집 다시 채워보고 싶어요. 웃음도 따뜻함도 다시 채워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나씩, 천천히.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다. 그러나 그 배신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도 몇 번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 다시 삶을 시작했고 나도 내 재산을 다시 정비하며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고 지영의 소식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들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나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가면이었고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습니다. 나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과 나, 단둘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이, 내 인생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저는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소송 중입니다. 곧 선고가 내려질 거예요.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폭풍 같았던 세월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였습니다. 참 세상은 요지경인가 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예전에 불륜 사이였고 아들의 여자로 들어와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셨겠어요. 제 채널을 위해 사연 보내주신 이정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